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0일 최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어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자,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복 탄핵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무슨 이유로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냈을까? 그걸 한번 들여다봤더니 우선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 불법성이 매우 막중해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을 했다. 그 다음에 스키장 리조트 이용 도움을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다. 자, 그 다음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를 했다. 뭐 이런 것들 등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확인된 내용이냐? 자, 윤영덕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뭐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가 된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걸 다 기정사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정섭 검사의 해명을 들어보면 자녀 초등학교 위장 전입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 근데 이거는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위장 전입은. 자, 그러면 위장 전입은 아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과거 뭐 교육제도나 뭐 이런, 아니면 뭐 그 주택청약제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위장 전입 문제에 어찌 보면 한두 번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과거 어떤 그 제도상 규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일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뭐 그래도 그게 없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그게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검사를 하면 안 되는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냐? 탄핵은 그래야 되거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했었냐면,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후보들이, 라고 얘기한 부분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맞다. 그거 뭐 위반한 건 틀림없죠.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원한 거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법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기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자녀 초등학교 위장 전입 이미 오래전 일이고 본인이 시인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른 웬만한 공직 후보자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검사직을 박탈한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터무니없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키장 리조트 이용에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처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 이거는 이정섭 검사 본인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김의겸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터뜨린 거죠. 제보를 받았다. 근데 이 제보를 받았다는 게 아마 그 이정섭 검사 처남하고 이혼 소송 중인 뭐 부인인가? 뭐 아마 그쪽에서 제보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여튼 그 이정섭 검사의 처가가 골프장을 하니까 뭐 비교적 근거가 있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 중에 특히 범죄 기록 조회 같은 경우는 다 기록에 남거든요. 조회하면 조회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 어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검사 징계나 뭐 이런 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 이정석 검사 본인이 했다면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걸 누구한테 부탁했다면 그 사람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뭐 누구 부탁받고 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업무상 했다 뭐 이런 설명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뭐 수사에 착수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뭐 감찰을 한다든가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탄핵부터 해놓고 봤다. 스키장 리조트 이용에 도움을 받았다 뭐 이것도 김의겸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를 이 의혹 제기가 다 맞는다 쳐도, 다 맞는다 치자 이게, 만약에 그래도 그게 검사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거는 그냥 이 검사에 대한 뭐 징계 정도의 사안이 아닐까. 그건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징계 사유 정도 아닐까. 그런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탄핵 소추까지 해서 검사를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되지도 않지만 그러려고 할까? 보복이다. 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지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는가. 물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여하튼 뭐 오늘 아마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보니까 본회의에 보고된 시간이 오후 2시 40분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40분이 지나면 본회의 열어서 표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열릴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무산되고,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해드린 것처럼 이제 과연 국회법상 재제출할 수 있느냐, 12월 9일 정기국회 기간 내에, 그거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재제출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 뭐 또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해석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그거대로. 여하튼 이렇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헌재로 덜컥 만약에 표결을 해서 가결을 시켜서 가면 헌재는 이걸 뭐 조사를 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화풀이성 보복 탄핵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반박한, 거기에 보면 어찌 보면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뇌물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이 사람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법률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냥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확정하는 수. 여기에 뇌물 받은 국회의원, 이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누가 뭐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폭로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죠. 이 뇌물에는 재산전 뇌물도 포함되니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그런데도 탄핵이나 제명이 안 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이게 바로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아닙니까?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이게 바로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의 이것도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뭐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석을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내리고 있다. 그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이미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사건 처리 9년 만에 탄핵이 됐다. 탄핵소추가 됐다. 그리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에 탄핵소추가 됐다. 그런데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민주당에서 바로 며칠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이 됐다. 이게 뭘 의미하냐? 결국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수사를 늦추거나 아니면 차질을 빚게 하려는 보복성 탄핵이다. 그게 명백해진다 하는 걸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렇습니다라는 걸 저는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검찰이 대부분을 다 기소를 했죠.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만 수원지검에서 뭐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조만간에 기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없는 거고, 다만 정자동 의혹, 그다음에 뭐 정자동 외에 이제 정자동이 그 힐튼 호텔 특혜 의혹 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저런 것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 뭐 서현동 의혹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정자동 의혹 같은 데서 핵심적인 무슨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구속영장을 재청구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그거는 3차 구속영장이 되겠죠. 근데 그 정자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떤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건 아직은 뭐 언론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이 재판 지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위증교사 혐의인데, 그거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병합하느냐 하지 않느냐. 형사합의 33부로 지금 배당이 돼 있는데 거기서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면 결국 그거는 앞으로 2, 3년간 이거는 재판하지 않겠다. 왜냐면 대장동 건을 다 하고 나서 할 테니까. 그러면 2027년 3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최종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1심 판결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뭐 한 서너 달이면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위증교사의 그 실제 위증을 한 사람,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그 재판부에다가, 아니 내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는 것 아니냐. 그건 헌법상 권리니까. 그래서 병합하지 말고 나 좀 재판 빨리 받게 해달라. 내가 몇 년간 이 재판에 시달려서 되겠느냐 하는 일종의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김진성이라는 실제 위증을 한 사람의 그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느냐 아니냐, 이거와 연관돼 있는 거고, 저는 이 사람의 주장이 국민적인 호소력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재판부 결정이 주목되는 거죠. 그럼에도 재판부는 병합을 할 것인가? 그럴 경우는 또 한 번 엄청난 재판 지연 논란이 벌어질 텐데, 자, 지금 이정섭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은 재판 지연과 별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얻어서 수사 지연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내는 행위였다. 물론 이번에 성공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제출할 때 그때 아마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면 또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겠죠? 있어야 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